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더 아름답다. 서울의 여름은 언제나 끈적거렸다. 병원 복도에 가득 찬 소독약 냄새조차 그 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이수진은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다림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27의 나이에 이미 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지침보다 단단함이 더 묻어 있었다. 모든 환자의 이름을 외우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늘 시간보다 환자분 앞서 움직였다. 괜찮으세요? 아침 7시가 되기도 어디 전에 불편한 데는 병동의 차트가 없으시고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야간 근무를 마친 동료가 인사를 건넬 때면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누군가를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 그녀는 늘 그런 기분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갔다. 그해 여름, 삶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 2시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피로 물든 들것 위에 남자가 실려 들어왔다. 의사들이 급히 뛰어들었고 간호사들이 장비를 준비했다. 수지는 손에 장갑을 끼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붉은 피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생명력이 있었다. 한때 잘생긴 얼굴이었을 그 남자는 무언가에 쫓기듯 죽음과 싸우듯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그의 손을 잡으며 피를 닦았다. 흉터가 많았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의 흔적.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수진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직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살아났다. 며칠 뒤 병실의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남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태곤. 35 조직폭력단의 일원이었고 폭행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수지는 그에게서 어떤 특유의 고요함을 느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환자들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는 일터에서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다. 거칠고 위험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언가 조용한 외로움이 깃든 사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몇 번이고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순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 남자가 퇴원하던 날, 수지는 평소처럼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 접수대에 그녀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작은 종이 상자 안에는 해바라기 한 송이와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꼭 한번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뒤 퇴근길에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불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 시선 속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결국 그녀는 그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고 동시에 운명이었다. 조용한 식당에서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안정을 느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아온 사람이 잠시나마 평범한 저녁을 즐기려는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를 환자로만 보려 했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무렵 수진의 삶은 단조로웠다. 매일 병원, 집, 다시 병원. 가끔은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공허해졌다. 어릴 적부터 착한 딸, 성실한 간호사라는 말에 갇혀 살았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그런 그녀에게 김태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위험했고 동시에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손글씨를 오래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그의 세계는 어둠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와 몇 번 더 만났다.
그의 말은 짧고 행동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니, 어쩌면 그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둘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은 냉혹했다. 조직의 사람들은 그가 병원 간호사와 엮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세계에선 약점이었다. 수진에게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남자랑 헤어져요. 아니면 병원 일도 못하게 될 거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응급실 간호사가 깡패랑 만난대.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가 그와의 인연을 끊으려 마음먹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걸 걸어버린 상태였다. 조직을 등지고 다른 도시로 떠나려 했지만 그의 발목은 세상이 잡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도망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결혼식 날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고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번져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형식이었고 마음속에는 공포가 있었다. 그녀는 그날 하얀 드레스가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슬펐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했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에요.